자, 두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제 74번 하나 나왔고요. 그러면 75번은 뭘까 관련될까요? 이거는 이제 지상물이 아니라 뭐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돼서인가요? 자, 그러면 어른 한번 75번 한번 읽어보죠. 근데 이제 임대차 보호와 관련돼서 주택임대차 보호와 관련돼서 들어갈 게 뭐예요? 맨 밑에 하나 써봐요. 자기가 스스로 테스트 한번 해보라고. 뭐라고 써놨죠? 대항력이에요. 대항력이 뭔지 자기가 생각이 나야 돼. 대항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택인도와 뭐예요? 전입신고, 주민등록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근데 자꾸 요거부터 먼저 잡아요. 뭐예요? 보증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보증금 확보는 뭐예요? 우선 변제권이야.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예요? 소액보증금이 있거든. 소액보증금은 뭐예요? 또는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해서 최우선 변제권. 자, 최우선 변제권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요거는 대항력만 갖추면 돼. 언제까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이걸 갖춰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몇 번 문제예요? 76번 문제네. 그렇죠. 76번 문제네. 76번이 뭐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거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봐봐요. 그러면 76번을 먼저 풀고 들어오자고요. 그러면 76번 한번 읽어볼래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대항력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면 대항력은 수학 문제 풀듯이 그 위에다 써요. 주라고 써라요. 우선 변제권은 뭐예요? 보증금이에요? 소액보증금이에요? 보증금. 그래서 대항력 플러스 확정 일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본적인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요거를 이제 토대로 해서 뭐예요? 76번. 자, 지문을 이렇게 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한번 하자고요. 자, 그러면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다툼이 있으면 뭐예요? 할래요? 그러면 2번 한번 읽어볼래요? 경매 신청 전에 동법 소정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한하여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2번은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죠. 여기 봐봐요. 요거 읽어봐요.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근데 그게 2번 읽어봐요. 경매 신청 전이라고 써놨잖아. 등기가 빠졌죠. 완전 의미가 다른 거야.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덜렁대서 외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경매 신청 전까지가 아니라 읽어봐요.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덜렁덜렁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제 틀리지 말라고요, 자체를. 그러면 76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소액보증금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항력은 뭐 이렇게 다시 읽어요.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그렇죠.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인데, 그러면 자기가 이제 1번 읽어서 우리 자꾸 숙제하자고요. 읽어볼래요?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에 갖춘 경우 우선 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기준으로 발생한다. 마친 다음날 기준. 그렇죠. 0시부터 거래기 발생하죠. 그러면 1번은 어때요? 맞고요. 3번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차 종료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죠. 그대로 빠져들어가죠. 그러면 거기 4번. 임차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인이 환가 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된다. 환가 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수령하려면 뭐예요? 물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4번은 맞고요. 그러면 5번은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의 반환 청구권은 조세에 우선한다. 조세에 우선하죠. 조세에 우선 절차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읽어봐요. 최우선 변제권이죠. 그죠? 최우선 변제권.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항상 요거는 버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대항력
보증금, 우선 변제권,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대항력. 대충 외운 사람 봐봐요.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걸 기준 샘플 문제로 잡아달라는 겁니다. 샘플 문제로 잡아주고. 자, 그러면 이 5개가 뭐예요? 지렛대 효과를 사용하라고. 지렛대 효과. 요즘 토지가 뭐예요? 토지가 분양사득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네. PF가 안 되니까 그렇다는 거야. PF. 그게 일종의 지렛대 효과거든. 옛날에는 뭐예요? 땅만 있으면 땅 짓고 혐치기였거든. 그게 바로 PF 때문에 그렇다. 발음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영어로 한다면 PF, 누가 발음 좋은 사람 읽어봐요. PF. PF죠. 뭐예요? 읽어봐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렇죠. 아니, 영어만 나오면 자꾸 가슴이 막 꽁닥꽁닥해요. 그래서. 그러면 집사람은 보면 뭐예요? 가슴이 꽁닥꽁닥해요. 왜 그럴까요? 집사람이 영어를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집사람이 나한테 딱 중요한 뭐예요? 영어를 잘한다라는 거. 그렇죠. 영어를 잘하는 거. 그렇죠. 영어를 잘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뭐 집사람을 마다 남 부인으로 잡아둔 겁니다. 부인으로 잡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단점을 장점으로 해야 돼서. 그렇죠. 장점을 해서. 자, 그래서 저는 뭐 결혼 금방 했어. 8개월 만에 결혼해버렸어요. 8개월 만에. 왜 그래요? 장모님 보더니 뭐예요? 그냥 결혼을 하자고 그래서 막 그냥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그러다가 그냥 결혼해버렸습니다. 지금 후회가 많이 돼요. 후회가 많이 돼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요거 뭐예요? 대항력, 보증금, 소액 보증금 다시 한번 우리가 꼭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76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요거 한번 보고 75번은 뭐예요? 이거는 민법상 임대차와 관련된 문제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75번 한번 자, 대규씨 한번 읽어봐요.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으로부터 매수인 갑이 아니죠. 요거는 이제 임차인 어디라고 그래야죠. 임차인 1995년 3월 1일 기간 약정 없이 토지를 임차한 기간 약정 뒤에 없이 줄쳐놓고요. 그 지상의 건물 한 채를 신축하였고 갑은 2000년 2월 1일에 을에게 임대차 해지를 하였다. 갑과 을 사이의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여기 임대인은 누구예요? 갑이에요, 갑. 그렇죠, 갑. 임차인은 뭐예요? 기간의 약정이 있대, 없대? 토지와 건물이에요. 토지를 임차한 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여기 앞에다 써놔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네. 자, 지상물 매수 청구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나올 게 뻔해. 우리 이제 주택임대, 이제 민법상 임대차가 나오면 뭐예요? 74번 형태 아니면 75번의 형태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는 이제 토지를 했으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떠올라야 되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는 뭐 읽어봐요. 현전해야 돼. 그러니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어. 아까 부속물 매수 청구는 매수하거나 동의를 얻었을 때 현황이 발생하죠.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는 그럼 한번 읽어볼래? 청구권, 무슨 권이에요? 형성권. 되네. 강행 규정이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이렇게 이제 잡고 기간의 약정이 없다. 그럼 이걸 이제 잡아서 이제 뭐예요? 지문으로 연결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1번. 자, 그러면 자꾸 이제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해요. 아까처럼 얼동그라미 펴놓고 어른 임차인이 임대인이에요. 임차인. 갑은 뭐예요? 임대인. 이렇게 잡아놓고 들어가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1번과 관련돼서 이제 자, 한번 딱 잡아서 자, 1번 읽어봐요. 임대인 갑의 해지 기간과 5초.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해지 통고인 경우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 을의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 6개월 줄쳐놔봐요. 6개월. 토지는 뭐예요? 토지는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몇 개월이다? 6개월이 지나야 돼. 그래서 거기 6개월이라는 걸 부동산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읽어볼래?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는 경우에는 잘라요. 거기까지. 잘라놓고 의무 위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tuk지만 없다라고 하는데 의무 위반. 그럼 더 이상 멀리 읽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연습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좀 하면 이제 툭툭툭 치고 들어간다고 드리블로. 그러면 2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의무 위반이니까. 자, 3번은 임대인
임대인 갑의 임대인 갑과 임대인 임차인 갑과 임차인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에서 건물의 철거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잘라봐요. 잘라봤어요. 임대차계 건물 철거에 관한 합의가 존재한대 안 한대 하더라도 그러면 임차인 어른 자 임대인 갑에게 건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렇죠. 있어요. 요거 읽어볼래? 우선권. 형성권. 이걸 잡으라는 거야 지금. 이걸 모른다는 것은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야. 형성권. 그러니까 자꾸 제가 그러면 수업 시간에 요즘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자꾸 여기 진화가 돼야 돼, 진화. 우리가 이제 봐봐요. 눈이 진화가 돼야 돼, 눈 자체가. 그럼 눈이 자꾸 진화가 되면 뭐예요? 이게 안목이 늘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사람들이 자꾸 형님님들의 맹점, 제가 다 해봤거든요. 집사람도 마루타로 써봤고, 형님도 써봤고, 그랬더니 몇 번까지는 1번, 2번까지는 잘 읽어. 3번부터는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뭘 읽고 있어요? 갑을 이렇게 읽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연습해야 돼. 임차인 벌, 임대인 갑을 이렇게 해서. 그러면 3번은 그러면 어때요? 맞네요. 자, 그러면 거기 4번 읽어보세요. 건물 매수 청구권을 갖는 임차인 을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임대인 갑의 매수를 거절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건물 매수 청구권 줄 잡아봐요. 자, 세자로 원칙 뭐예요? 형성권.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 표시죠. 그래서 강행 규정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나가야 돼. 그렇게 읽어나가야 돼요. 그러면 5번은 그러면 한번 읽어볼래요?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갑에게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없다. 맞죠. 건물 매수 청구는 뭐예요? 형성권이죠. 그래서 형성권. 그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두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내일 모레 이제 민법상 임대차가 나오는데 그러면 74번 아니면 75번이야. 분명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우리가 잡아요. 제가 봐봐요.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요거 샘플 문제로 잡아서, 뭐예요? 74번, 75번. 이렇게 해서 잡아야 돼요. 자, 모 학원에 수강생이 있어요. 어서 마르타를 한번 써봤거든. 그분은 운동만 하는 사람이야. 테니스만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남편을 정말 잘 만났어. 남편이. 저 무궁화가 몇 개예요. 남편을 잘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머리를 못 써. 그래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 임대차 가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10개를 딱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외우게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걸 뭐다 10불을 복사해가지고 뭐예요? OX를 자기가 맞출 때까지 혼자서. 그러니까 뭐예요? 자, 그러면 OX를 맞출 때까지 한번 뭐예요? 10불을 복사해오라고 그랬어요. 10불을 복사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OX가 이제 확실히 될 때까지 뭐예요? 처음에는 많이 틀리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게 틀리더라고. 세 번째. 적게 틀리더라고요. 이제 10번째 풀니까 다 풀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하산하세요. 합격했습니다. 합격했다. 그러니까 그게 요 분 같은 분은 없어, 지금. 그러니까 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들 합격이에요. 합격이라는 거예요. 제일 심각한 사람은 뭐예요? 구미에 있어서 배구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어. 우리 구미에 왔어요. 그 사람은 결국 포기하더라고. 그거 손목이 두껍길래 봤어요. 그래서 뭐 여쭤봤어요. 살짝 가서 혹시 과거에 운동선수였으니까 그때 배구 선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미에서 배구단으로 지금 나가 있어요. 근데 결국 포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가셔서 이제 74번, 75번은 민법상 임대차 요거 5개, 10개지만 완전히 우리가 OX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잡아두라고. 그래서 요걸 이제 내일 모레 시험 볼 때 요거 다 10개 지문이 생각날 수 있도록.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나중에 봐봐요. 요걸 똑같은 문제를 제가 만약에 나중에 문항수만 바꿔서 한번 내볼게요. 그러면 몇 점 맞아야 돼? 그럼 100점 맞아야 되는데 100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섭렵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77번으로 가보자. 자, 무슨? 근데 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네. 74번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제한이 없는 거예요? 어때요? 어떤 거? 74번, 5번
74번에 4번이요? 5번. 5번. 5번과 관련돼서 건물이잖아요. 저기 봐봐요. 자, 토지를 빌렸잖아. 토지를 빌려. 토지 임대차를 한 거야. 그냥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뭐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나중에. 그리고 그만 결론적으로 건물 매수 청구는 결론적으로 형상권이거든. 그러니까 토지에 건물을 짓는 거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근데 여기 토지 건물 임대차는 이 건물에 부속한 거. 부속한 거. 이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거든. 만약에 여기 간판 하나 달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동의를 얻었어. 그럼 임대인을 동의를 얻으면 이사 갈 때 간판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거든. 근데 동의를 안 얻었을 때는 그러면 가져가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부속물 매수 청구는 건물을 임대한 거야. 건물을 임대해서 여기 봐봐. 건물 안에 뭐 에어컨을 설치했어. 누가 설치했어요? 임차인이 설치했어. 그러면 주인한테 뭐예요? 에어컨 값 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무슨 말? 만약에 그러면 요 에어컨을 떼어 건물주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는 배수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을 때인 거죠. 이게 바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야. 근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뭐냐면 토지 위에 자기가 건물을 짓든지 수목을 짓든지 그거예요. 그러면 지상물 위에 이게 건물을 지면 건물 부속 청구권이잖아. 그렇죠? 근데 요거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거는 건물 안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야. 근데 요 토지를 빌려서 토지에 건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나무도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게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거야. 그게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거야. 부속물 매수청은 건물을 빌려서 요 안에 부속물이야. 부속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토지를 빌려서 토지 위에 자기가 토지를 임대차해서 위에다 건물을 짓든지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헷갈려서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77번 그러면 이제 가등기 담보. 자, 가등기 담보. 자, 가등기 담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가등기 담보가 나왔다. 그러면 그럼죄 뒤에 갑자기 떠오를 게 하나가 있어. 기본적으로 어떤 게 떠올라야 돼? 자, 요거. 가등기 담보. 자, 오늘 한 사람은 지난번에 졸았다고 그랬으니까 자, 여기 또 바로 뜰거요. 가등기 담보 등 그래서 물음표다. 그러면 적용 범위를 따져봐야지. 적용 대상이 뭔지. 또 동그라미 있잖아요. 뭐죠? 등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등기 등록이 돼야 돼. 등기 등록이 돼야 돼. 등기 등록되지 않으면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한해서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적용 범위를 요걸 생각해 주라고. 금전소비대차 계약. 그럼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있죠. 엊그제.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읽어봐요. 매매대금이야. 매매대금은 읽어봐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아니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이어야 돼. 이게 왜 나왔느냐? 바로 조폭 때문에 나온 거야, 조폭. 오늘 오전에 수업 들은 사람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와 관련돼서 오늘 너무 밑에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갑이야. 사례를 딱 생각해놔라. 갑이. 자, 그러면 여기 각각 을이 있는데, 을이 이렇게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요 건물이 뭐예요? 을이 돈이 없어. 돈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아버한테 가서 돈 좀 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돈 꿔주세요. 이게 뭐예요? 읽어봐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이거든. 그러면 여기 1억이라고 생각해봐요. 1억.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제 앞으로 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계속 점유하면서 명의만 양도해 주는 거야. 명의만. 그러면 이 사람은 양도인이 양수인이. 양도인. 이 사람은 양수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명의만 양도받는 거야. 그러면 서류를 딱 갖다 놨겠죠. 그러면 저게 지금 요 집이 그러면 1억 7천이라고 생각해봐요. 1억 7천. 1억 7천. 그러면 만약에 명의를 양도했으면 읽어봐요. 양도인, 양수인. 공통점은 양도담보가 돼. 양도담보. 자, 가등기를 걸었으면 이거는 담보 가등기가 되는 거야. 담보 가등기가 되는 거예요. 대물변제에 걸었으면 대물변제 예약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가등기를 걸었으니까 읽어봐요. 가등기, 읽어봐요.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 매득이 1억. 요거 매체 1천. 이거 뭐 읽어봐요.
이게 조폭이야, 조폭. 옛날에 조폭이어서, 그러면 조폭이었을 때, 뭐에 서류를 다 마련해놔. 그러면 여기 1억을 안 갚고, 뭐 1억 7천째 벌마다 물떡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1억 7천이고, 요거 매덕이 1억, 그러면 7천만 원을 조폭이 버는 거야. 그래서 말씀드리지. 이게 바로 그걸 막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생각은 얻은 게 해야 돼요. 요거 봐봐요. 여기 1억하고 1억 7천하고 비교해서, 뭐야, 이게 클 때만 읽어봐요. 가등기 담보에 적용이 있다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이자를 안 냈어. 이자를 안 내서 1억 8천이 돼버렸어. 8천. 그러면 지금 이자 플러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죠. 플러스 하니까 얼마죠? 1억 8천. 1억 8천. 얼마요? 1억 7천. 이때는 뭐 이렇게 적용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클 때만 적용이 있다는 거야. 간절. 결정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잡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 거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잡아둘 거는, 자, 이 사람이 뭐예요? 양수인이 사적 실행을 할 수 있어. 사적 실행. 그래서 사적 실행이라고 써요. 사적 실행. 두 번째는 뭐예요? 공적 실행이 있어. 그러면 사적 실행이 뭘까요? 이거는 기속청산이야. 써요. 기속청산이야. 기속청산. 자, 공적 실행은 뭘까요? 이거는 처분청산이라고 해요. 처분청산이 뭐예요? 경매거든, 경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자꾸 질문이 들어와요. 저번에 뭐 질문 수없이 받아봤는데, 선생님, 기속청산, 처분청산이 둘 다 인정이 된다며요. 그러면 사적 실행의 경우에서는 처분청산, 이러면 틀린다고요. 사적 실행에서는 무슨 청산이에요? 기속청산. 공적 실행은 처분청산이에요. 처분청산. 이게 일명 뭐다? 경매가 되는 거예요. 경매.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 인간은, 여기 봐봐요. 양수인은 그러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죠. 그러면 사적이니까 사적 감정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 여기 기속청산이 뭘 준용해야 돼? 경매에 준용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절차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절차와 관련돼서 옆에다 하나 써요. 첫 번째 뭐예요? 무슨 절차를 거쳐야 돼? 자, 통지 절차를 거쳐야 돼. 통지. 자, 통지를 거치고 그러면 무슨 기간을 거쳐야 돼? 청산기간. 이걸 그려야 돼요. 청산기간 몇 개월? 2개월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질문한 게 있죠. 그러면 통지를 왜 할까요? 통지를 해야 2개월이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 이제 지나면 청산기간이 지나버린 거야. 그러면 청산기간이 지나서 뭐가 해야 돼? 청산금 뭐가 들어갔죠? 지급이 들어가거든. 청산금 지급이 들어가. 하면서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청산금 지급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그러면 조폭이 소유권을 이제 취득하게 되는 거야. 소유권을 취득. 자, 그러면 가등기라면 이제 뭐가 실행이 되겠죠? 원등기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절차가 엄격하게 지켜져야 돼. 그러면 만약에 기속청산을 할 때 이때 통지는 뭡니까? 통지는 주관적 통지라도 괜찮아. 그러면 만약에 통지는 그러면 통지 금액이 없더라도 다툴 수 있어, 없어요? 없어. 또 하나는 통지 금액이 없더라도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네. 이게 바로 도달한 날로부터 몇 개월이죠? 2개월. 이걸 청구해서. 이것 때문에 뭐다? 자, 통지 금액이 없더라도 통지해줘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주요 골자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사람씩 추가되겠죠. 만약에 요 사람이 1억 몇천이죠? 7천짜리. 그럼 만약에 요걸 금전 소비 대체하기 전에 뭐에 어려운 병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놨다고 생각해봐요. 전세권. 그럼 선순위, 후순위? 선순위. 그러면 요게 한 7천만 원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요거하고 더해봐요. 몇 천이죠? 1억 7천. 1억 7천. 그러면 딱, 이거 6천만 원을 해봅시다. 그러면 6천만 원. 자, 요걸 더했어요? 더했죠? 그러면 요게 커요, 안 커요? 커요. 그럼 요때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 담보에 적용이 있다라는 거. 근데 그러면 요 사람은 선순위권자예요? 후순위권자예요? 선순위권자. 그러면 만약에 금전 소비 대차를 맺기 전에 요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해놨고 주인입니다. 근데 후순위권자 정이 있어. 그러면 후순위권자한테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요 사람은 뭐예요? 선순위. 요거는 다 당사자가 되는 거죠. 요 사람은 후순위권자. 그러면 요 후순위권자는 뭐예요? 후순위권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통지를 해줘야죠. 그러면 직업 전에 뭐예요? 네가 경매가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그러면 직업 전에 뭐예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경매를 먼저 신청을 안 하면 직업 전에 신청을 안 하면 나중에 뭐예요? 보호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요거 직업 전에 뭐예요?
청산금 지급 전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 탁 잡아놓으라고요, 자체를. 그러면 만약에 이제 사람이 몇 사람이 등장해요? 가을, 선순위, 당사자, 후순위, 그렇죠? 후순위가 등장하고. 근데 요 사람도 또 하나 있어요. 요 사람이 뭐야? 이 사람은 아들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얼다시가 있어? 갑다시가 있죠. 갑다시가 누굴까요? 아버지. 아버지가 무슨 보정이? 불상 보정인이 된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그러면 이제 많이 출제되면 몇 명이나 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출제할 수 있어요. 아닌가? 다섯 명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네요. 아, 돼지 새끼네요. 제가 뭐 돼지 가족을 잘못 썼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지문에서 그러면 항상 가등기 담보가 나올 때는 이걸 생각하라고. 저기에서 조심할 거는 여기 봐봐요. 무슨 실행이에요? 자, 그러면 사적 실행은 무슨 정산? 기속 정산. 그러면 읽어봐요. 통지, 정기기간, 정관금 지급, 소유권의 취득. 예.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공적 실행은 뭐예요? 처분 정산이거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 어디에서 배워요? 징계사법에서 경매 실무를 배우죠. 똑같은 처리로 가면 되는 거야. 처분 정산과 관련된. 이거는 경매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사적 실행인지 공적 실행인지 그걸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 요 정도만 풀면 어느 정도 문제를 다 풀었다고 해요. 그러면 1번 한번 요번에는 그러면 77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소영 씨가 한번 읽어볼래요? 틀린 거.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등기 담보권 설정의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1번 임차권. 아니 77번 1번. 동법은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로된 양도담보에 적용됩니다. 적용 동그라미 쳐봐요. 아까 적용은 읽어봐요. 적용은 어디에서? 감전소비대차. 그러면 결론적으로 매금 적용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질문이 들어와서 우리 누가 질문했느냐? 소영 씨가 어제 질문을 해서 일부러 읽어보라고 그래서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감전소비대차. 저도 뭐예요? 다. 누가 질문하고 누가 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한번 확인해라.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그렇죠. 자, 2번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대규 씨가 읽어봐요. 그럼. 동법은 가등기 담보 채권자에게 저당권과 유사한 지위를 인정하는 한편 이른바 기속 청산의 방법을 규정한다. 자, 여기 봐봐요. 무슨 청산이죠? 읽어봐요. 기속 청산. 청산. 이게 사적 실행이거든. 자, 한번 3번. 기속 청산 경우에 변제기가 경과하더라도 채권자가 곧바로 담보 실행을 할 수 없으며 변제기 후 일정 기간 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담보를 실행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은 뭐예요? 가등기 담보 할 때 졸았으니까 요거는 민준 씨가 읽어봐야 돼. 읽어봐요. 통지, 청산기간 몇 개월? 2개월. 청산금 지급, 소유권 취득, 요게 가본 등기. 그러면 청산기간 몇 개월이죠? 2개월이에요. 요거 무슨 청산이죠? 기속 청산의 절차라는 거. 기속 청산. 이거 꼭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사적 실행을 하게 되면 사적 비리가 생길 수 있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공권력처럼. 요거 경매에 준하는 거야. 경매가 또 이렇게 흘러가거든. 경매가. 그러면, 자, 그래서 경매가 이렇게 크게 4단계로 지나가거든. 지나가서. 그러면 3번은 맞고요. 4번 대규씨.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 기간이 경과하고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줄잖아요. 청산금 지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해야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대내적으로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5번. 기속 청산의 경우에 후순위 권리자는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자, 기속 정산에서 남아있는 거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그러면 요걸 잡아야 돼요. 사적 실행은 무슨 청산이다? 기속 청산. 공적 실행은 경매, 처분 청산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기속 청산 절차 관련돼서는 뭐예요? 통지, 청산기간, 청산금 지급, 소유권의 취득. 그렇죠. 이때는 이제 권등기를 실행하겠죠. 자, 그래서 요거 딱 걸쳐서 이제 요 문제 고쳐놓고요. 자, 78번과 관련돼서는 우리 가등기 담보. 자, 가등기 담보 나와 있죠. 그러면 그 밑에다가 요거 한번 써봐요. 자, 그러면 이제 요 78번 밑에다가 자, 가등기.
무슨 가등기? 널 이야기했던 거 이제.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요 가등기는 무슨 가등기? 일반 가등기. 앞에 뭐가 붙었죠? 담보, 그렇죠. 일반 가등기는 무슨 버전이라고 적었죠? 순위 버전, 그렇죠. 순위 버전적 혈액. 자, 갑구도 기록할 수도 있고 을구도 기록할 수 있어요. 갑구, 을구 기록 가능. 가등기는 명의신탁의 적용 대상이 돼야 돼요. 명의신탁의 적용 대상이라는 거. 지금 자, 그러면 이제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단지 순위 버전, 갑구, 을구, 명의신탁의 적용 대상이다. 이걸 우리가 잡아둬야 되고요.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그러면 요거 담보 가등기는 읽어봐요. 담보. 우선적 효력. 우선 변제적 혈액. 항상 담보 그러면 우선 변제적 혈액이야. 우선 변제적 혈액은 왜 우선 변제적 혈액을 받을까요? 경매 청구권이 발생해. 경매 청구권. 이거는 뭐예요? 자, 실체법상 효력이야. 그래서 실체법은 뭐예요? 민법이야. 그래서 민법. 특히 그래서 민법 어디에서 배워요?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또 말하잖아요. 가담법.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우함은 뭐예요? 우함은 물상대의. 자, 물상대의 문제는 저번에 풀었어요. 항상 우하고 물하고는 같이 붙어가요. 우물, 그렇죠. 우물. 그러면 자, 우선 변제적 혈액에서 무슨 배? 물상대의. 그러면 유치권은 물상대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선 변제적 혈액이 없거든. 유치적 혈액밖에 없어. 그러면 유치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치권은 우물물이 없다. 그래서 항상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담보 가등기는 변칙담보야. 변칙담보. 그래서 이렇게 하나 써봐요. 아까 명의가 이전돼서 안 됐어요? 이전됐죠. 그래서 옆에 써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이야.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률.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은 갖고의 얼굴이에요. 갖고. 그래서 갖고에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세요. 올해 꼭 2차 볼 사람들. 여기 1차, 2차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돼.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그러면 갖고에 기록된다라는 거. 이거 기록해요. 그러면 일반 가등기는 읽어봐요. 갖고 읽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소유권이 이전됐으니까 명의가 이전됐죠. 그럼 명의신탁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는 그래서 명의신탁의 적용이 제외된다. 이렇게 이제 잡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무슨 변제적 혈액이 있죠? 우선 변제적 혈액. 요거와 관련돼서 상극인 게 있어. 그래서 있어요. 자,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그 다음에 질권. 그렇죠, 질권이에요. 그럼 전세권과 저당권, 질권은 뭐예요? 자, 우선 변제적 혈액이 있어. 그러면 여기 자석을 갖다 대봐요.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이것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자석이라고 이야기해서 아마 언급과 언급은 밀어내죠. 그러니까 읽어봐요. 전세권과 저당권, 질권은 읽어봐요. 담보가 등기 굳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무슨 변제적 혈액 때문에? 우선 변제적 혈액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우선 변제적 혈액. 여기도 전세권, 저당권, 질권도 뭐예요? 우선 변제적 혈액이거든. 발생하거든. 그래서 읽어봐요. 일단 이해가 됐으니까 이거예요. 읽어봐요. 전저질. 그렇죠. 전저질. 그럼 이 문제는 그러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의 대상이 아닌 것. 요걸 보러라는 거야. 읽어봐요. 전세권, 저당권, 질권. 그래서 그러면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도 의외로 단순하지만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요 문제도 틀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요 문제를 샘플 문제로 잡아서 자 지워볼게요. 그러면 이제 지우는 순간 다 지워져. 자, 본능적으로 나올 때까지 봐봐요. 자, 일반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순위 버전, 갖고 알고 명의신탁 적용 대상.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담보. 자, 뭐요? 우선 변제적 혈액, 경매 청구권, 실체법상 혈액, 우함은 물, 갖고의 얼굴, 갖고 명의신탁의 적용 제외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암기가 돼 있어야 돼. 그럼 문제를 풀 때 그러면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랑 같다, 다르다. 이걸 잡아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담보가등기 적용에 제외되는 거. 뭐야? 저지.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 문제도 쉽지 않아요. 딱 출제될 수도 있어. 단순하게. 가등기 담보와 관련돼서. 자, 79번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자, 79번 한번 읽어볼래요? 알겠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도 틀린 것은 자, 집소법이 있죠. 집소법. 자, 간단하게 이제 집소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럼 집소법과 관련돼서 앞으로 지렛대 지문으로 활용할게요. 5개 지문이야. 그러면 이제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 그래서 1번 읽어봐요. 공용 부분은 반드시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전원의 공용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죠. 공용 부분과 관련돼서. 그래서 공용 부분이라 해서 복도 엘리베이터만 있는 게 아니야. 저 뭐예요? 계약상 공용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반드시 전원의 공용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자, 1번 맞고요. 자, 2번. 전유 부분인 건물의 부분과 부속 건물이라고 하여도 규약에 의해 공용 부분을 정할 수 있다. 자,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을 정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 옆에다 써요. 저게 뭐예요? 계약상 공용 부분. 자, 계약상 공용 부분은 뭐예요? 관리사무실이라고 써요.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노인정. 이게 바로 계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거야. 그러면 계약상 공용 부분은 뭐예요? 이거는 등기능력이 있다 하는 거 조심하고요. 그러면 관리사무실과 노인정은 어때요? 니께네 케이스 없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써요. 자, 표제부만 둔다라는 거예요. 자, 표제부 등기가 무슨 등기죠? 사실의 등기네. 그러면 사실의 등기 그러면 몇 개월? 1개월. 기억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문이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묶어봐요. 그러면 지문 하나 탄생시켜봐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사실의 등기를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맞네요. 그걸 바로 뭐예요? 계약상 공용 부분을 이야기해요. 계약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 뭐예요? 17회 때 뭐예요? 17회 때. 제일 쉬운 게 출제됐어. 계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없다. 어때? X 있다라는 거야.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시험장 가면 헷갈리는 게 뭘까요? 부조상 공용 부분이죠. 부조상 공용 부분. 앞에 공용 부분이 나오더라도 규약이냐, 부조상 공용 부분이냐. 부조상은 뭐예요? 복도나 엘리베이터를 나타내요. 요거는 등기 능력이 없어.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한번 잡아두시고요. 아마 집합 건물이 아마 제일 쉽게 출제된 게 17회 문제일 거야. 자, 요 문제 부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번은 어때요? 맞네요. 자, 3번 한번 읽어봐요. 공용 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 부분의 비율에 따른다. 자, 공용 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은 지분 동그라미잖아요. 요거는 지분은 전유 부분의 무슨 비율에 따르죠? 면적 비율이야. 지분 비율이 아니에요. 면적 비율이라는 거. 요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4번과 관련돼서 4번 한번 읽어봐요. 4번. 공용 부분에 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 없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공용 부분에 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 없이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라는 거예요?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소리잖아. 근데 그러면 전문은 몇 번이 틀렸어요? 4번이 4번. 틀렸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 전유 부분과 요걸 나타내는 거야. 복도나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우리 전유 부분은 처분을 했어요. 공용 부분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따라가죠. 이 말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용 부분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이 소리야. 근데 말을 엄청나게 꼬아놓은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5번 한번 봐봐요. 5번 읽어보실래요? 공유자는 전유 부분에 분리하여 공용 부분의 지분권만을 별도로 처분하지 못한다. 별도로 처분할 절대 안 돼요. 근데 공유자는 전유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의 지분만을 별도로 처분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옆에다 써요. 자, 계약으로도 달리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어떻게 복도를 다른 사람한테 봐?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어. 징그럽게 헷갈리는 게 6번이에요. 6번. 자, 6번. 요거 한번. 자, 6번 써놔요. 자, 6번과 관련돼서. 자, 6번. 그러면 어제 우리가 일요일 날 했죠. 또 읽어봐요. 전유분과 대지사항권은 분리처분할 원칙은 안 돼. 원칙은 안 돼요.
자, 전유분과 대지사항권은 원칙으로는 분리 처분할 수 없어. 근데 단 계약으로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러니까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 전유분과 대지사항권인지 그걸 우리가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좀 잡아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집합 건물은 그러면 요 5개, 6개 지문을 토대로 해서 이제 숫자는 외워야 되거든. 그래서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조심할 거는 이제 여기 봐봐요. 자,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읽어봐요. 관리단으로 나와 있는지 관리인으로 나와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 그러면 관리단은 주인만 들어갈 수 있어. 자, 관리인은 임차인도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임차인. 그러면 요거는 구분 소유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관리인은 뭐예요? 임차인도 들어갈 수 있어. 임차인. 그래서 요거 인하고 단하고 구분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관리단 읽어봐요. 관리인 이렇게 해서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 관리단이냐 관리인이냐. 그러면 여기 이제 만약에 자기가 아파트 임차인으로 들어가요. 동대표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동대표가 될 수 있어요. 동대표가. 과거에는 안 됐거든. 그러니까 여기 임차인도 그러면 동대표가 될 수 있다. 근데 관리단은 될 수 없다는 거. 관리단은.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 관리인, 관리단. 이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이제 마지막 문제죠. 자, 마지막 문제가 뭐예요?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 자, 명의신탁 그러면 명의신탁은 그러면 2개를 적어놓고 가자고요. 자, 오늘 또 오전에 수업을 했는데 또 여기 와서 또 떠드네요. 자,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그 다음에 자, 계약형 명의신탁. 하고 딱 적어놔요. 자, 그럼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은 뭐라고 해요? 하나. 남자간 명의신탁. 이거는 대표기 등기 명의신탁이거든. 자, 계약형 명의신탁은 뭐예요? 이거는 이병 명의신탁이에요. 이병. 자, 어제 뭐 특강할 때 여기 앉아있는 사람 완전히 다 잡은 게 아니라 애매하게 잡아놨어요. 오늘은 확실히 잡고 들어가라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갑이에요. 자, 갑이 이렇게 해서 써가요. 그러면 어제 이제 우리가 설명한 게 이 사람 뭐예요? 행부. 이거는 처제라고 적어놔요. 그래서 행부하고 처제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자, 갑하고 형부하고 계약을 해. 그러면 이 사람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이죠. 근데 형부가 뭐라는 거예요? 형부가 뭐라는 거예요? 계약을 해. 갑하고 라고 계약을 하는데, 자, 등기는 처제한테 좀 쳐달라고 이야기하네. 등기는. 그래서 뭐예요? 갑이 오케이 걸어놔요. 처제한테 켜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 이 사람은 그러면 형부하고 처제 케이스예요. 처제 케이스. 자, 원래는 등기를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죠. 중간이 빠졌어, 안 빠졌어요? 빠졌어.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요 매수인은 그러면 뭐가 되죠? 이 사람은 신탁자예요, 수탁자예요? 신탁자. 이 사람은 수탁자의 관계가 성립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헷갈리는 것은 그러면 항상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인과 신탁자의 관계, 요걸 잡아야 돼. 이게 나오면 같으면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약정은 명의신탁 약정은 뭘까요? 요거죠, 요거. 요게 약정이죠. 약정은 무효죠. 그러면 등기도 그럼 다시 원위치로 가는 거야. 그러면 소유자는 누구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만약에 처제가 그 기하로 해서 누구한테 팔았어요? 병한테 팔았어요. 병한 성현이. 여기 아기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야. 그러니까 이걸 계속 연습을 해줘야 돼. 근데 나중에 그러면 계약형 명의신탁하고 뭐예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 헷갈리거든. 그러면 제일 기본적으로 잡을 거 읽어봐요. 매수인과 신탁자가 동일할 때.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제일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게 형부와 처제 케이스. 이걸 생각하면 돼. 형부가 갑하고 계약을 해서 이쁜 처제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읽어봐요. 등기 명의신탁. 몇 사람이죠? 세 사람. 3자가 명의신탁이다. 그러면 원래는 등기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어디 이렇게 다이렉트로 등기해달라고 그랬죠. 중간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 이게 바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야. 자, 그래서 어거제 일요일 날 요거 할 때 도망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요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일이 있어서 뭐에 커피 가셨죠? 어디까지 듣고 갔어요? 계약법 계약법 일부분 듣고, 자, 민사특별법 못 들으신 분이 있어요. 가급하게 도망가신 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중간 생략형 관련돼서, 자, 읽어봐요. 매수인, 병. 그러면 요거 청부 처제돼 있어. 매수인이 뭐 해야 돼? 신탁자. 그러면 선의하기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요거 생각하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신탁이죠? 계약형 명의신탁이. 자, 계약형 명의신탁은 요거예요. 자, 갑이 이제 집이 이렇게 있어서 어디? 명의대여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까 뭐 오전에는 노숙자라고 이야기했거든. 자, 명의대여자. 그럼 명의대여자 올 병이 이렇게 있어. 병이 뭘까요? 복부인이야. 그러니까 복부인이 처음에 나타나지 않고 뭐예요? 명의대여자를 조작하는 거야. 자, 조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뭐 리모컨처럼 네가 그러면 돈을 내가 다 줄 테니까 가봐고 가서 계약도 하고 등기도 다 쳐라. 그래서 계약 등기 다 해라. 나한테 정권을 임해준다. 그래서 읽어봐요. 이명 명의신탁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복부인하고 그러면 명의대자의 차이점 뭘까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읽어봐요.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신탁자예요, 수탁자예요? 신탁자죠. 신탁자. 이 사람이 뭐예요? 수탁자가 되는 거야. 자, 수탁자가 되죠. 근데 아까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은 매수인이 신탁자였죠. 이때는 뭐예요? 매수인이 수탁자라는 거. 조심해야 돼. 나중에 되게 헷갈려, 이게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아마 어리 그러면 그 기하로 해서 누구한테 팔았어요? 정한테 팔았어. 정서인. 자, 선의하기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는 똑같은 논리로 가. 똑같은 논리로.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 계약 자체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 계약 자체가 유무효는 얘 마음에 따라서 결정이 돼. 자, 그러면 요게 뭐예요? 자, 병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았다. 악이. 그러면 요 계약 자체, 이렇게 써요. 무효. 자, 그러면 요 계약이 선이다. 그러면 계약이 선이면 계약 자체가 뭐예요? 유효. 맞죠? 유효. 그러니까 요때 선의하기하고 요때 선의하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요때 선의하기는 요 계약 자체가 유무효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요때 선의, 제3자의 선의하기하고 요 배도인의 선의하기하고 이게 헷갈린다고.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잡아서. 그럼 앞으로 이제 나와봐야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계약형 명의신탁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 일요일날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고 도전을 한번 해봐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 이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읽어볼래요? 매수인 갑은 매도인 병의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제3자 맞나? 매수하면서 누구 어뢰 이름을 빌려 어뢰 병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이건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네. 그렇죠. 현행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 등기에 관한 소멸로 고려할 때 다음 중 잘못된 것은? 자, 1번 읽어볼래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의뢰 대외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렇죠. 약정은 무효죠. 그러면 등기도 뭐가 돼? 무효가 되죠. 자, 2번. 갑은 의뢰 대해 명의신탁 해지 동그라미.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번. 자, 3번. 을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고 직접 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L을 요걸로 이제 가버렸네. 읽어봐요. 계약형 명의신탁으로 가버렸죠. 의미로. 이제 벽이 마냥 모르고 한다고 단서가 들어갔으니까. 자, 4번 한번 읽어볼래? 갑과 병과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므로 갑 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대위 동그라미. 직접 행사할 수는 없죠. 네, 직접 행사인데 대위 행사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문제에서 자, 만약에 이 사람이 병한테 팔아서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이 사람 검전 챙겼어, 안 챙겼어요? 챙겼죠. 그 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번 풀어보라. 그럼 4번과 5번은 뭐예요? 계약명의 신탁을 뭐다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원래 사례는 뭐예요? 중간생략형 명의 신탁이죠. 그러니까 종합적인 문제니까. 그러면 중간생략형 명의 신탁하고 계약 명의 신탁 요 둘 중에 하나 나오니까 내일 모레 나오면 이걸 꼭 맞춰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오늘 예상했던 문제고요. 그러면 이제 자, 앞으로 저기 부탁드릴 것은 자, 세법 좀 외워요. 자, 세법.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세법이 마무리